우주 한가운데에서 아득히 먼 성운이 붉은 빛 입자를 방출합니다. 이 빛 입자는 엄청난 속도로 빈 공간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그 사이에 우주 공간 자체가 풍선처럼 늘어납니다. 빛은 긴 세월 동안 여행하며 천천히 늘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고에선 파장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먼 도시에서 출발한 편지가 수개월 뒤에 도착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편지가 마침내 손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는 내용은 현재가 아닌 편지가 적히던 과거의 순간입니다. 빛은 과거를 담습니다. 망원경으로 우주 깊은 곳을 바라보는 행위는 결국 먼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작업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 팽창 때문에 늘어난 저고의 선을 포착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빛이 우주를 지나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수십억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멀리 떨어진 구역을 볼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관측 결과는 현재의 우주와 크게 달라집니다. 아주 먼 과거의 우주에는 오늘날 보는 은하보다 훨씬 작고 밀도가 높은 은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겨났습니다. 빅뱅 이후 3억 년이 차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이미 형태를 갖춘 은하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태양 질량의 수천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매우 일찍 형성된 흔적도 관측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나온 빛이 붉은색 방향으로 길어지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이 확대되면서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고대 우주의 관측 자료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전파하려면 채널 구독이 요구됩니다. 깊은 우주 속으로 관측 범위를 넓힐수록 기존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천체와 고밀도 구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천체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의 실제 상태가 아닙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이지만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빛의 속도는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서는 즉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 안의 스위치를 켜면 전등빛이 즉시 공간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주 규모의 거대한 공간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양 표면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의 모습은 사실 8분 전의 과거 태양입니다. 만약 태양이 지금 이 순간 활동을 멈춘다 해도 지구에서는 8분이 지날 때까지 그 변화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주를 관측하는 모든 도구와 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멀리 떨어진 천체를 관찰하는 일은 그 천체가 아주 오래전에 발송한 편지를 전달받아 읽는 과정과 같습니다. 먼 도시에서 우편으로 전달된 편지를 읽을 때 편지 속 내용이 과거의 순간을 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편지가 이동하는 동안 흐른 시간만큼 과거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구에서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은하를 관측할수록 그 빛이 우주를 지나온 시간은 길어집니다.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지구에 닿기까지 100억 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현재 100억 년 전 은하가 형성되던 초기 형태를 관측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공간적인 거리와 시간의 흐름이 하나로 묶여 존재합니다. 빛은 시간을 담아 이동합니다. 빛이 우주 공간을 오랫동안 여행하는 동안 빛 자체의 성질에도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주 공간 자체가 모든 방향으로 지속해서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어지는 공간을 통과하며 이동하는 동안 빛이 가지는 파장의 길이는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파장이 길어진 빛은 푸른색에서 붉은색 방향으로 색상이 이동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처럼 빛의 파장이 늘어나는 현상을 적색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 연구기관들의 관측 자료에 따르면 이 적색이동의 수치를 측정하여 천체의 거리와 시대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빛의 색깔이 얼마나 붉게 변했는지 측정하면 해당 천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붉게 변형된 빛을 분석함으로써 그 빛이 우주의 어느 시대에 처음 출발했는지 역산하게 됩니다. 지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은하들은 대체로 현재의 우리 은하처럼 정돈된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관측 거리를 수십억 년 이상 멀리 늘려갈수록 은하들의 모양은 점차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변합니다. 먼 과거에서 출발해 도착한 빛 속에는 작고 불안정하게 뭉쳐있는 초기 은하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 깊은 곳을 관측하는 작업은 우주의 성장 과정을 역순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멀리서 도착한 빛을 모을수록 우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환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은하들로 진화했는지 추적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공간은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점점 더 깊은 우주를 관측할수록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정돈된 은하의 형태는 점차 줄어듭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주는 현재와 전혀 다른 물리적 환경과 초기 형태의 천체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은하수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아름답게 회전하는 나선 은하와 원반형 은하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먼 과거의 우주로 시선을 돌리면 이러한 정돈된 구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기 우주의 천체들은 오늘날의 거대한 은하들에 비해 현저히 작고 빽빽하며 무질서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의 은하들은 성숙한 은하처럼 정교하게 정돈된 팔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성된 도시의 높은 빌딩들과 달리 공사 현장에 흙과 돌멩이가 흩어져 있는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밀집되어 있었으며 공간 내부에서 가스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천체들은 훨씬 좁은 영역 안에 막대한 양의 가스를 밀어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아주 좁은 공간 내부에서 별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별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수집한 분광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은하 내부의 별 형성 활동은 현재의 일반적인 은하보다 수십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생성된 젊고 뜨거운 별들은 강렬한 빛을 사방으로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3억 년이 차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이미 이러한 은하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탑재된 근적외선 카메라가 관측한 자료는 적외선 영역에서 MOMZ14라는 은하를 명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천체는 적색편이 수치 14.44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색편이 14.44는 대폭발 이후 불과 2억 8천만 년이 지난 시점의 빛을 의미합니다. 모양도 비대칭적이었습니다. 우주 전체 나이인 138억 년에 비하면 전체 역사의 50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극초기 단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은하가 이미 완성된 형태로 밝게 빛나고 있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관측 사실과 이를 해석하는 이론적 모델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밝고 빽빽한 은하의 존재를 전자기파로 수신한 것은 확실한 관측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 은하가 어떻게 그토록 빨리 물질을 모아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물리적 가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는 현재보다 공간의 밀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가스 구름이 스스로 붕괴하는 속도가 빨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력이 가스를 모으는 과정에서 가열된 전하입자들이 빛을 내는 방식도 현재와 달랐습니다. 고대 우주의 물리적 조건은 물질의 분포와 상호작용 측면에서 연구진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은하들의 빠른 성장 속도와 높은 밀도는 기존의 구조 형성 이론을 수정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은하 내부뿐만 아니라 은하 중심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의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격 관측 데이터에서 발견된 가장 기이한 천체 군집 중 하나는 이른바 작은 적색 점들입니다. 이 천체들은 빅뱅 이후 수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의 초기 우주 시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어두운 붉은색을 띠는 미세한 광점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붉은 천체는 오랜 세월 동안 식어버린 진화된 은하이거나 차가운 성간 먼지에 둘러싸인 거대한 가스 구름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직관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관측된 정밀 분광학적 데이터는 이 단순한 전제를 완벽하게 해체합니다. 이 작은 적색 점들이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는 극도로 좁은 영역 내에 축적된 무시무시한 에너지 밀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공간적 실체 크기는 불과 수백 광년 범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물리 현상에 비유하자면 작은 가정용 난로 하나가 대형 화력 발전소 전체에 달하는 에너지와 빛을 두꺼운 암막 커튼 뒤에서 뿜어내는 상황과 같습니다. 좁은 물리적 공간 내부에서 출력되는 복사 에너지는 기존의 항성 진화 모델로 설명하기 힘든 스펙트럼 왜곡을 동반합니다. 근인프라선 스펙트럼의 발머 계열 수소 방출선 분석 결과 선폭이 매우 넓게 확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넓은 방출선 폭은 내부에 이온화된 가스 입자들이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극단적인 속도로 무겁고 밀도 높은 중심부를 회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도플러 효과에 의한 선폭 확장은 강력한 중력장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지시합니다. 이 데이터는 천체 물리학계의 두 가지 대립되는 핵심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극도로 한정된 공간에 수십억 개의 항성이 기형적으로 밀집된 초고밀도 은하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해당 천체의 중심부 항성 밀도는 현재 관측되는 어떤 은하 핵보다 수천 배 이상 높아야 합니다. 항성 간의 거리가 극도로 가까워 중력적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 천체들의 중심에 짙은 먼지층으로 은폐된 활동성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해석입니다. 연속체 스펙트럼의 가파른 붉은 기울기는 괴너지 광선이 은하 내부의 미세한 먼지 입자에 산란되고 흡수되어 파장이 길어졌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괴너지 X선 관측 데이터를 대입했을 때 전형적인 활동성 은하핵에서 발생해야 할 강한 X선 신호는 검출되지 않거나 극도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 측정값은 수수께끼를 더합니다. 만약 이 적색 점들의 중심에 초창기 블랙홀이 숨어 있다면 그 질량과 은하 전체 질량 사이의 비율은 현대 우주론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현재 우주에서 중심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팽대부 전체 질량의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고적색 편이 컴팩트 천체들에서는 블랙홀 질량이 주변 은하 물질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이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은하가 먼저 형성되고 중심에 블랙홀이 성장했다는 표준 이론의 순서를
전면에서 뒤집는 관측 사실입니다. 중력적 압축을 받은 주변 가스 물질은 음속을 뛰어넘는 속도로 중력 우물 내부를 향해 급격히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강착 원반 주변의 광자들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는 고온의 전자들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며 컴프턴 산란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플라스마 흐름이 한계 복사압인 에딩턴 제약을 돌파하며 외부 먼지 껍질을 강렬하게 밀어내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질량을 가진 초대 질량 블랙홀의 가속 성장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은하 중심부에 위치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단순한 고밀도 천체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성간 물질과 은하 전체의 역학적 진화를 지배하는 중심 중력원입니다. 현재의 우주론적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천체들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막대한 질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팀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초기 우주의 시공간에서 기존 성장 이론의 예측을 뛰어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빅뱅 이후 불과 7억 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측된 QSO-1 천체는 그 중심에 태양 질량의 5천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현재의 5%에 불과했던 극히 초기 단계에 이미 이러한 거대 질량 천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계량적 성장 모델의 정교한 물리적 계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표준 모델을 위협합니다. 일반적인 항성 진화 과정의 끝에서 형성되는 블랙홀 씨앗은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100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작은 씨앗이 주변의 가스를 흡수하여 질량을 늘리는 강착 과정에는 엄격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에딩턴 한계라 불리는 이 물리적 제약은 가스가 중심부로 낙하하며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외부 물질의 추가적인 낙하를 막아서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좁은 입구의 저금통에 동전을 너무 빠르게 넣으려 할 때 동전들이 서로 튕겨나가며 입구를 막아버리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빛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물질의 유입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강착 원반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광자 압력이 주변의 성간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어 성장을 정지시키기 때문입니다. 국립항공우주국의 천체물리학 연구진은 이러한 급격한 질량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가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최딩턴 강착 메커니즘으로 광자 압력의 방해를 무시하고 연속적으로 고밀도 가스를 흡수하는 특수한 물리 상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스가 강력한 자기장에 갇히거나 기둥 형태의 구조를 형성하여 광자가 가스를 밀어내지 못하고 특정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극도로 밀도 높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주요 이론은 원시 가스 구름의 직접 중력 붕괴 모델입니다. 분자 수소에 의한 식힘 작용이 억제되고 강한 자외선 복사에 노출된 원시 가스 구름이 별을 형성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대한 중력 붕괴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태양 질량의 10,000배에서 10만 배에 달하는 무거운 씨앗 블랙홀이 생성됩니다. 이 중력 유입은 격렬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씨앗에서 출발할 경우 7억 년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5천만 태양 질량까지 성장하는 물리적 속도가 설명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원시 성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항성 간의 연쇄 충돌과 합병 현상입니다. 수백만 개의 별들이 극도로 밀집된 영역에서 짧은 시간 안에 상호작용하며 붕괴하고 이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중량급 씨앗을 형성하는 경로입니다. 현재 확보된 분광학 데이터와 광도 분포 수치만으로는
이 세 가지 형성 메커니즘 중 어느 것이 관측된 천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진은 가스 흐름의 운동학과 화학적 풍부도, 비율을 측정하여 초기 씨앗의 성질을 추적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별 천체의 질량 축적 메커니즘을 넘어 공간의 지평을 넓히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결코 무작위로 산재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광역 분광 관측 데이터는 은하들이 3차원 공간 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단순한 가설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관측 가능한 시공간의 대규모 영역에서 바리온 물질은 암흑 물질이 형성한 잠재력 우물 구조를 따라 정교한 끈 형태로 집적되며 계층적 골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필라멘트를 따라 흐릅니다. 이러한 가스의 집적 형태는 아침 이슬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거미줄 가닥을 따라 일렬로 맺히는 현상과 물리적으로 유사한 기작을 가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밀도 섭동이 거대한 거미줄 형태의 중력적 장을 형성하면 흩어져 있던 수소와 헬륨 가스는 그 중력선을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끌려 들어가며 고밀도 노드를 생성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카메라가 수집한 고전 사율 광도 분포 분석에 의하면 빅뱅 이후 8억 3천만 년이 경과한 초기 우주 시점에서 이미 300만 광년에 달하는 선형 필라멘트 구조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고밀도 끈 구역 내부에는 최소 10개의 초기 은하가 하나의 축을 따라 조밀하게 정렬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주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구조의 형성이 기존 계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물리적 데이터입니다. 이 필라멘트 구조는 단순한 은하들의 우연한 배열이 아니라 향후 수십억 년에 걸쳐 성장할 대형 은하단의 초기 골격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력적 불안정성에 의해 밀도가 높은 영역은 주변의 질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필라멘트와 필라멘트가 만나는 중심 교차점인 노드 구역에서는 가스의 극심한 압축과 합병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물질이 필라멘트 축으로 끌려 들어감에 따라 필라멘트 사이의 넓은 영역은 물질의 밀도가 극도로 낮은 공허 공간인 보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체역학적 충격파 가열이 발생합니다.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열복사 냉각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처럼 원시 우주의 광범위한 영역에 형성된 끈 형태의 물질 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 분포가 가시적 물질의 배치와 은하의 진화 경로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하 개별체의 성장을 넘어 전체 공간의 구조적 형상화를 결정짓는 이 대규모 물리 네트워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량 구성 요소와 강력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필라멘트 외곽에서 내부 노드를 향해 차가운 기체 유입 흐름이 초음속으로 가속하며 붕괴하는 순간 열역학적 충격파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가스 밀도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인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1초 단위의 유관 관측과 달리 우주론적 시간 규모는 수억 년의 물질 이동을 수용합니다. 주방에서 끓는 물에 일정한 양의 염분을 투입할 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난류 현상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포착하여 전체 유체 역학을 추론하듯 천문학자들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도달한 단편적인 광자 집합을 분석합니다. 관측된 스펙트럼 데이터는 표준 우주론 모델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분광 장치가 수집한 수치 데이터는 초기 우주 구조 형성 속도가 기존 이론적 예측보다 현저히 빠르고 복잡했음을 직접 측정해냈습니다.
중력적 붕괴 속도와 중성가스의 제2온화 시점 사이의 시차는 기존 람다 냉각 암흑 물질 모델이 제시하는 밀도, 요동 방정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금속 함량이 제로에 가까운 원시가스 구름에서 형성된 인구삼 성단의 생성 메커니즘은 여전히 정밀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초기 은하의 질량 분포 곡선은 매우 가파른 기울기를 보입니다. 물리학은 확장됩니다. 초창기 시공간에서 암흑물질 후광이 바리온 물질을 끌어당기는 여력학적 효율성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상태였습니다. 원시 블랙홀의 씨앗이 직접 붕괴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조밀한 성단 내부의 연쇄적 충돌로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하학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한 단일 이론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관측 기술의 향상은 미지의 영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증해야 할 정밀한 매개 변수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관측 장치인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장비는 광시야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기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보다 수백 배 넓은 하늘의 영역을 한 번에 촬영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의 광시야 관측 데이터는 은하들의 대규모 분포 양상과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을 20억 년 미만의 초기 우주 단계까지 추적하는 데 집중됩니다.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 분포 확률을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작업이 수행됩니다. 수집된 시각적 및 분광학적 데이터는 암흑 물질의 미세한 질량 밀도, 분포와 공간의 가속 확산을 이끄는 청력의 세기를 정밀하게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먼 시공간을 탐사하는 행위는 물리 법칙의 파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 이론이 담아내지 못했던 극한 상태의 여력학 조건과 중력장 반응을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우주의 광자가 수백억 광년에 팽창하는 공간을 지나 망원경의 검출기 센서에 닿아 전자로 전환되는 순간 관측 장비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중성 수소 원자가 가득했던 우주 암흑 시대의 종말과 제2온화 전이 구간의 정밀한 광학적 깊이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분광 데이터 해석 모델에 따르면 이 시기에 우주는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던 중성수소 가스가 최초의 발광체들이 내뿜는 극단적인 자외선 광자에 의해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되는 유체역학적 상전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성수소 밀도가 극도로 높았던 시대에는 짧은 파장의 광자가 잔류가스에 흡수되어 산란을 일으키면서 우주 전체가 불투명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비추는 차량의 전조등 빛이 안개 입자에 막혀 흩어지다가 빛이 내뿜는 지속적인 궤너지 입자가 수증기를 여력학적으로 증발시켜 마침내 투명한 도로를 열어젖히는 과정과 물리적으로 동일합니다. 항성 인구 3으로 분류되는 헬륨과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무금속 원시 항성들은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로 붕괴하며 막대한 양의 전자기파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광자는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초기 발광체들의 광전화 에너지는 주위의 고밀도 가스구름을 뚫고 확산되어 우주 전역을 다시 전하를 띤 플라즈마 상태로 전환시켰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심공관측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제2온화 파동의 전선면은 불균일한 밀도 요동을 따라 복잡한 거품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 물질의 중력적 집속이 빨랐던 가동성 필라멘트 주변 지역일수록 이온화 거품의 형성이 촉진되었고 이로 인해 자외선 광자의 자유행정거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원소 조성이 수소와 헬륨으로 한정된 환경에서는 중금속에 의한 효율적인 복사 냉각 기작이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시 가스구름의 여력학적 평형은 오직 분자 상태의 수소가 유발하는 회전 및 진동 전이 수준의 에너지를 통해서만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냉각 한계는 분자 구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질량 기준인 청바지 질량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스는 빠르게 붕괴합니다. 그 결과 형성된 초기 항성들의 질량은 극도로 높았으며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 속도 역시 현재의 일반적인 주계열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원시 항성의 짧은 수명과 뒤이어 발생한 극초신성 폭발은 공간의 최초의 중금속 원소들을 분산시키는 물질 순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탄소와 산소 같은 중원소가 첨가되면서 가스구름의 냉각 효율이 수천 배 이상 급증했음을 보여줍니다. 냉각 효율의 상승은 원시 가스구름이 더 작은 단위로 분쇄되어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는 태양 질량과 유사한 소형 항성들이 대량으로 생성되는 2차 성간 물질 진화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공간의 거시적 구조 형성과 미시적 원소 합성 사이의 이 같은 연쇄적 인과관계는 초기 우주의 상전이가 단순한 발광체의 등장에 그치지 않고 물질의 여력학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음을 증명합니다.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여 공간의 대규모 필라멘트 구조와 암흑 에너지를 동시에 추적할 난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의 관측 프로그램은 이러한 관격 데이터 수집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광범위한 적외선 영역의 시야를 통해 수백만 개의 원시 은하와 적색편이 수치가 높은 광원들을 동시에 통계적으로 전수조사하는 작업이 차세대 관측의 핵심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역 관측 기법의 도입은 왜 초기 우주 탐사에서 절대적인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까? 극도로 먼 거리에서 도달하는 미세한 광자들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에너지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자연이 제공하는 중력 렌즈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정령에 위치한 고밀도 은하다는 시차 선상 뒤편에 존재하는 원시 은하의 빛을 시공간의 공류를 통해 집광합니다. 이 현상은 물방울이 신문지 표면 위에 떨어져 아래에 적힌 미세한 글자를 확대해 보이는 물리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시공간 굴절은 광원의 겉보기 광도를 수십 배 이상 증폭시킵니다. 빛은 굴절합니다. 중력 렌즈를 통해 증폭된 빛은 광도, 적색 편이 측정 방식을 통해 1차적으로 분석됩니다. 자외선 영역에서 수소 가스에 의해 에너지 광자가 흡수되는 라이먼 단절 한계선을 추적하여 대략적인 거리를 산출하는 원리입니다. 다만 필터 기반의 광도 측정법은 은하 내부의 성간 먼지 감쇄 효과와 혼동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합니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릴랜드주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는 분광학적 확정을 필수적인 검증 단계로 설정합니다. 특정 원자핵 주변의 전자전이 과정에서 발생해 나오는 이온화 산소나 이중 이온화 질소의 단일 방출선을 정밀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극도로 좁은 파장 대역에서 검출되는 방출선 스펙트럼은 해당 물체의 물리적 거리와 운동 역학을 오차 범위수 % 이내로 고정합니다. 이러한 원시 광원들의 수치적 분포는 암흑물질 후광의 질량 함수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주 초기의 무거운 암흑물질 덩어리들은
가시적인 물질들을 자신의 중력 잠재력 우물 깊숙이 끌어당기는 핵심적인 씨앗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바리온 물질은 암흑 물질이 형성한 전이차 내부로 낙하하며 극심한 가스 압축과 열에너지 방출 과정을 겪었습니다. 가스는 응집합니다. 프레스와 셰크터의 이론적 규명에 따르면 초기의 입자 밀도 요동은 특정 질량 이상을 가진 후광의 존재 빈도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카고 대학교 천체 물리학 연구진이 수집한 전천 데이터는 우주 탄생 초기 단계에서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은 밀도의 중력 잠재력 우물이 존재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가스 수축 속도가 기존 수치 모사 계산의 한계를 상회했음을 나타냅니다. 원시 은하 내부의 중력장 깊이가 깊어질수록 가스 충돌에 의한 쇼크 가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플라즈마는 물질의 추가 낙하를 일시적으로 방해하지만 정전기적 쿨롱 산란과 폭사 냉각을 통해 다시 중심부로 응집됩니다. 이 열역학적 피드백 루프는 초기 은하의 형성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전입니다. 질량 수집은 가속됩니다. 관측된 원시 은하들의 에너지 분포 스펙트럼은 항성계 내부의 중원소 함량 비율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헬륨과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가스 구름은 연속체 스펙트럼에서 특이하게 높은 기울기를 형성하며 적외선 대역의 빛을 특정한 모양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스펙트럼 구조의 해석은 해당 성단이 생성된 정확한 시기와 내부 열적 상태에 대한 결정적인 물리량을 제공합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의 정밀 측정 장비들은 관측된 초고적색편이 광원들의 공간적 위치를 3차원 좌표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각 광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상관관계 함수는 중력적 불안정성이 시공간의 확장 속도와 어떻게 경쟁하며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암흑물질 후광 내부의 물질 밀도 분포는 나바시 프로파일 기법을 따라 중심부로 갈수록 뾰족한 첨도를 형성합니다. 이 가파른 전이차 굽에는 주변에 존재하는 미세한 바리온 가스 필라멘트들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며 초기의 고밀도 성단 형성을 유도합니다. 우주는 결집합니다. 원시 우주의 물리적 구조를 정밀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검출기 표면에서 발생하는 양자 효율과 암전류 신호를 정밀하게 교정해야 합니다. 단일 광자 단위로 입사되는 미세한 에너지 입자들을 감지하는 차세대 센서 기술은 관측 오차를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초기 우주의 암흑물질 분배 지도를 더욱 명확하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분광 감지 센서가 수집한 미세한 신호는 암흑물질의 중력 우물 깊숙이 침적된 원시 가스 구름의 내부에 물리적 진화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금속성이 전무한 중성 수소와 헬륨 가스 구름은 초기 우주의 열역학적 진화를 결정짓는 핵심 물리계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분광기가 수집한 고전이도 발광선 데이터는 이 수소 이온화 영역 내부의 이상 고온 현상을 직접 분석합니다. 중전하 입자와 탄소, 산소 같은 탄소계 원소 원자가 결여된 환경에서는 기체의 에너지 방출 기전이 분자 수소의 회전 및 진동 전이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 한계는 온도를 수백 켈빈 이하로 낮추는 열방출 효율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이것은 순수한 증류수를 끓일 때 기포가 생기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은 기포를 형성할 핵생성 자리가 없어 더 높은 온도와 에너지가 요구되는 것처럼 금속 원자가 없는 원시 가스 구름은 열을 방출할 냉각 거점이 부족하여 유효 붕괴 질량이 훨씬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질량이 태양의 100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거대한 제3인구 세대 별들이 형성됩니다. 중력이 가스를 압축합니다. 중심부 온도가 수억 켈빈에 도달하면 중심핵 내부에서는 수소 융합 연쇄 반응이 극단적인 속도로 일어납니다. 이 거대 별 내부의 광자 밀도가 일정 한계를 초과하면 괴너지 감마선 광자가 전자와 양전자 쌍으로 전환되는 양자역학적 쌍생성이 유발됩니다. 쌍생성은 항성 내부의 열복사 압력을 순식간에 급감시킵니다. 복사 압력이 붕괴합니다. 수축된 중심핵은 급격한 열핵 폭발을 일으키며 쌍불안정 초신성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 폭발은 블랙홀 잔해를 전혀 남기지 않은 채 항성 전체를 완벽하게 산산조각냅니다. 철과 산소, 규소 등 중원소 원자들이 성간 물질로 대량 방출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정밀 분광계 센서는 이러한 붕괴 과정에서 방출된 광자가 주변 우주 공간을 어떻게 재가열했는지 파악합니다. 중원소 농도가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가스 구름의 냉각 채널은 전면 재편됩니다. 분자 수소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에너지 방출 경로에 금속 원자 미세 구조선 방출이 추가됩니다. 가스 구름은 파쇄됩니다.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제2인구 세대 별들의 대량 생성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배열 센서가 축적해온 관측 기록은 이러한 최초의 금속 농축 파동이 성간 공간 전체로 확산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원시 은하계 내부의 물리적 상태는 기체 팽창과 열압력의 미세한 균형점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고밀도 암흑물질 우물 내부로 유입되는 가스의 자유 낙하 속도가 광전이 냉각 속도를 상회하는 영역에서는 폭발적인 항성 형성 반응이 국소적으로 연쇄되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극질량 별들의 자외선 복사 플럭스는 원시 가스를 재이온화함과 동시에 성간 먼지 입자의 물리적 조성을 변화시킵니다. 충격파가 성간 공간을 관통합니다. 초신성 폭발로 발생한 고온의 플라즈마 기체는 주변 중성 가스를 압축하여 차세대 항성 형성 구역의 밀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근적외선 파장대에서 포착된 광자의 도플러 편의와 스펙트럼 분석은 이러한 여력학적 팽창파가 초기 은하의 기하학적 구조를 비대칭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직접 입증합니다. 초기 은하 내부에서 분출된 강력한 자외선 광자류는 은하 주변의 은하간 물질로 확산하며 중성수소를 이온화된 플라즈마로 전환시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분광기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적색편이 지수 10 이상의 구간에서 파장 121.6 나노미터의 라이먼 알파 방출선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 건 피터슨 기곡 현상은 초기 우주를 채우고 있던 중성수소 가스의 광학적 두께가 매우 높았음을 증명합니다. 원시 은하간 공간에 존재하는 미량의 중성 원자들은 전자기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에너지 준위의 광자를 흡수합니다. 빛은 선택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는 맑은 물속에 떨어진 잉크방울이 미세한 입자 형태로 확산하며 특정 색상의 빛을 흡수하여 투명도를 떨어뜨리는 물리적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광학적 깊이가 1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극자외선 영역의 모든 광자는 연속적으로 산란됩니다. 은하간 물질의 이온화 정도가 불균일하게 진행됨에 따라 우주 공간에는 거품 형태의 이온화 영역과 고밀도 중성가스 장벽이 공존하게 됩니다.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하위 밀리미터 간섭계의 서브 밀리미터 파장 분석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 플라즈마의 난류 운동을 명확히 측정합니다.
원시 은하단의 초기 중심부로 낙하하는 중력 에너지는 가스의 열 운동 에너지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가스 난류는 플라즈마 내부의 전하 흐름을 교란하여 미세한 자기 선속을 유도합니다. 난류 다이내모 효과에 의해 증폭된 이 자기장은 시공간을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장은 전하를 구속합니다. 켈빈 헬름홀츠 불안정성에 의해 유도된 플라즈마 전단층은 원시 자기장의 강도를 100만 배 이상 증폭시키는 기계적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은하 주변의 원시 자기장은 나노가우스 수준에서 수 마이크로가우스 단위로 빠르게 상승하며 우주선 입자의 운동 경로를 굴절시킵니다. 케크 망원경의 고해상도 에첼 분광기가 분석한 퀘이사의 흡수선 스펙트럼은 이러한 자기장이 중성 수소 구름의 열적 압력과 평형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괴너지 입자들은 자력선을 따라 전진하며 국소적 열 전달을 차단합니다. 이온화된 플라즈마 기체와 자기장의 결합은 은하간 물질의 수축 속도를 제어하는 핵심적인 여력학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관측 장비가 측정한 방출 스펙트럼 데이터는 물질 붕괴 공간 내부에서 플라즈마의 파동 속도가 음속을 초과함을 나타냅니다. 충격파는 수평으로 전파됩니다. 충격 파면을 통과한 중성 수소 원자핵들은 급격한 압축을 겪으며 방사형 형태의 플라즈마 필라멘트로 재배치됩니다. 플라즈마 내부의 자력선이 강한 전다 능력에 의해 신장되고 가스 밀도가 높은 도메인 방향으로 밀착되는 순간 자기 재결합 현상이 촉발되어 막대한 전작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및 비열적 파동으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중력적 유입이 진행 중인 원시 은하단 내부의 충격파 전면을 급격히 이온화시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분광기 데이터는 적세기동 7.8 구간에서 발견된 원시 은하단 중심부에 관한 정밀한 관측 수치를 제공합니다. 해당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면 빅뱅 이후 불과 6억 4천만 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은하 코어 간의 전자기적 상호작용이 가속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밀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중력 우물 중심부로 낙하하는 차가운 수소 기체 스트림은 내부에서 분사되는 괴너지 펄서 및 활동성 은하핵의 전파 제트와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력학적 억제 효과는 내부 가스의 국소적 냉각 효율을 떨어뜨려 유기적인 별 형성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이 현상은 강한 압력으로 고온의 증기를 분사하여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차가운 물에 진입을 막아서는 온수 밸브의 압력 평형 원리와 물리적으로 일치합니다. 제트의 방출 압력이 수소 가스의 중력 분해 속도를 넘어서면 별 형성 재료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하위 밀리미터 간섭계가 수집한 일산화탄소 분자선 방출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 이 시기에 은하간 공간은 극심한 중력 복사 피드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활동성 은하핵 부근에서 가속된 상대론적 전자는 주변의 재에너지 광자와 충돌하며 역콤프턴 산란을 일으키고 에너지 밀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이로 인해 가스 밀집 도메인의 외부 영역에는 고온의 플라즈마 거품이 형성되어 주위 성간 물질을 향해 팽창합니다. 플라즈마는 격렬히 동요합니다. 팽창하는 플라즈마 전면은 주위의 차가운 물질과 마찰하며 자이로 주파수 수준의 고주파 파동을 지속적으로 생성합니다. 이 파동은 성간 물질의 내부 자기장을 다시 증폭시키며 전하를 띤 입자들의 확산 계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입자들은 특정한 필라멘트 축을 따라 강제 배치되며 구조의 이방성을 강화합니다.
원시 은하단 내부의 질량 중심부는 이처럼 상반된 두 동역학적 힘의 균형 위에서 유지됩니다. 유입되는 가스의 자유 낙하 운동 에너지가 복사 압력에 의해 열 에너지로 변환될 때 가스의 음속 마하수 변화는 기체 흐름을 음속 이하로 감속시킵니다. 이 감속 영역은 내부의 열적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구형 분포의 가스를 불규칙한 파편 형태로 분쇄하기 시작합니다. 파편화된 가스 덩어리들이 개별적인 중력 허브로 뭉쳐지며 초고밀도 항성핵을 형성하려는 순간 내부 기체의 광학적 두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등온 붕괴 단계가 정지됩니다. 투명했던 수소와 헬륨 구름이 수 밀리미터 단위의 광자 진동수로 인해 불투명해지면서 내부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더 이상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의 상태 방정식은 단열 과정으로 전이됩니다. 단열 붕괴로의 전환은 중앙부의 온도와 압력을 가파르게 상승시킵니다. 중력적 수축에 맞서는 내부 열압력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역학적 수평 상태가 구축됩니다. 압력이 중력을 상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방형이 수천문 단위에 달하는 첫 번째 정역학적 평형핵이 생성됩니다. 이 평형핵은 원시 항성 씨앗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외곽 영역에서 초음속으로 쏟아져 내리는 물질들은 이 정역학적 핵의 표면과 충돌하며 막대한 규모의 초음속 집적 충격파를 형성합니다. 충격파 전면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극심한 열 에너지로 열화됩니다. 가스가 중심 핵으로 낙하할 때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회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얼음 위에서 회전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펼쳤던 팔을 몸 안쪽으로 바짝 당길 때 회전 속도가 순식간에 빨라지는 물리적 현상과 완전히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 강렬한 회전력은 낙하하는 기체들을 평평한 판 형태로 펼쳐지게 만들며 막대한 규모의 원시 항성 원반을 형성시킵니다. 회전 속도가 극단에 달하면 원심력이 중력을 압도하여 물질의 중심부 진입을 방해합니다. 수치자기 유체역학 모델링 체계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제동 메커니즘이 필수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증명합니다. 원반 내부에 꼬여있는 자기장선들이 물질의 회전 에너지를 외부 기체의 확산층으로 효율적으로 전사합니다. 동시에 원반 내부의 와류 점성은 물질 간의 마찰을 유발하여 가군 동량을 바깥쪽으로 수송합니다. 가군 동량을 잃은 수소 이온들은 마침내 중심 핵의 표면으로 낙하할 수 있게 됩니다. 붕괴는 가속됩니다. 중심부의 밀도가 제곱 센티미터당 0.1g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가스의 분자 상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수소 분자의 해리 과정은 엄청난 양의 자멸을 흡수하여 내부 압력을 순식간에 떨어뜨립니다. 이 2차적 중력 붕괴 단계는 핵을 더욱 작고 밀도 높은 상태로 압축시킵니다. 중심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수백만 켈빈의 온도가 확보되면서 차가웠던 암흑의 가스 그룹 내부에서 마침내 정역학적 평형을 유지하는 원시 별의 중력적 주형이 완성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분광기 데이터는 이러한 원시 항성 원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기장과 가스의 상호작용을 파장 대역별로 분해하여 기록합니다. 스펙트럼의 넓은 방출선은 중심 핵으로 초당 수십억 톤의 물질이 집적되는 현상을 입증합니다. 원시 항성이 성장함에 따라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복사 압력이 외부 물질의 낙하를 억제하려는 피드백 작용을 시작합니다. 복사 압력과 자가 중력 간의 격렬한 대립은
항성의 최종 질량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제어 장치로 기능합니다. 충격파로 가열된 원반 주변부에서는 가스가 높은 수직 분산 속도를 보이며 기체 팽창을 일으킵니다. 원반 가열 현상은 강한 자외선 광선과 상호작용하여 기체의 일부를 원반풍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이탈시킵니다. 물질의 수용과 이탈이 동적 평형을 이루며 중심부 밀도가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 중심 플라즈마의 온도와 압력이 극소 영역에 집중되며 수소 원자핵의 열핵, 융합 반응이 점화됩니다. 원시성 내부 중심 온도가 약 1억 켈빈에 도달하면 중금속 원소가 부재한 환경에서도 삼중 알파 반응이 미량의 탄소를 순간적으로 합성합니다. 이 탄소 촉매는 탄소 질소, 산소 연쇄 반응을 촉발하여 고밀도의 수소 융합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중력 붕괴 현상은 내부에서 외곽으로 밀어내는 광자 압력과 마주쳐 비로소 정역학적 균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초기 우주에 탄생한 제형 족성 원시 항성은 금속 함량이 제로에 가까워 내부 불투명도가 극도로 낮습니다. 에너지 전달은 대류보다 복사 과정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표면 온도는 10만 켈빈을 웃돕니다. 이는 인간의 심장이 한 번 뛰는 수초 동안 수조 톤의 연료를 소모하는 밀도로 인간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에너지 전달 속도와 우주적 반응 규모 사이의 극단적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주방의 압력밥솥 내부에서 팽창하는 고온 증기가 상부의 무게 추를 밀어 올려 폭발을 막고 수증기압의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물리적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항성 내부의 열핵 융합 광자압이 외부 중력을 거스르며 구조적 안정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분광기 관측 데이터는 이러한 원시 항성 집단이 방출한 광자 수의 자외선 연쇄 방출, 스펙트럼 경사를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연쇄 융합 과정에서 생성된 괴너지 라이만 연속체 광자는 주위의 잔여 기체를 가열하여 팽창시킵니다. 항성 외곽층은 강한 복사압으로 인해 극심한 항성풍을 형성합니다. 매년 태양 질량의 수백만 분의 1에 달하는 물질이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외곽 매질로 분사됩니다. 복사수송 방정식에 따른 에딩턴 한계 근처에서 작용하는 이 현상은 항성 자체의 질량 증가를 제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디스크로부터의 기체 유입이 차단되며 항성의 최종 질량이 확정됩니다. 중심핵의 수소가 완전히 소모되는 기간은 불과 수백만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은에 존재하는 저질량 항성이 수백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소를 태우는 수명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심부 수소 소진 이후 중심핵은 급격한 가열을 겪으며 헬륨 융합 단계로 진입합니다. 탄소와 산소, 규소로 이어지는 급속 열핵 반응 계층 구조가 내부에서 신속하게 형상화됩니다. 핵 중심 반응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기기 분석에 의하면 초고온 별의 외곽 방출선은 특이한 금속 이온화 비율을 기록합니다. 질량이 태양의 100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부재 항성은 내부 광자 상호작용으로 전자 양전자 쌍생성을 일으킵니다. 열적 압력이 급격히 상실됩니다. 붕괴하는 중심 핵은 폭발적 반응을 야기하며 잔해인 블랙홀조차 남기지 않는 쌍불안정성 초신성 폭발을 유발합니다. 폭발 과정에서 합성된 철, 규소, 산소 등의 중원소들이 초속 10,000 킬로미터 이상의 팽창 충격파를 타고 성간 매질 전체로 비산됩니다. 이 중원소들은 풍부한 냉각 채널을 제공하여 우주의 물리적 상전이를 재촉합니다.
초신성 충격파에 압축면이 인접한 수소구름과 충돌하여 2차 밀도 농축 영역을 형성하고 방출된 중성자가 철 원자핵에 포획되는 S과정 핵합성이 전개됩니다. 초신성 폭발로 주입된 금속 원소들은 성간 물질의 여력학적 거동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흔히 미량의 중원소 첨가가 천체 구조에 미미한 영향만 줄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계산 모델은 단 10만 분의 1 수준의 금속 함량 증가만으로도 분자구름의 냉각 효율이 순식간에 수천 배 증대됨을 증명합니다. 탄소와 산소 이온이 방출하는 미세 구조 선열은 기체의 열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외부에 급격히 산출합니다. 이러한 냉각 채널의 개방은 수소 분자 중심의 완만한 냉각 메커니즘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기체 구름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수백 켈빈에서 수십 켈빈 영역으로 급강하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가스를 팽창시키던 내부 열압력 지원력이 소멸하며 중력에 맞서던 질량 장벽이 무너집니다. 물질이 스스로 붕괴하는 최소 단위인 진스 질량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하향 조정됩니다. 개는 분쇄됩니다. 이 현상은 마치 맑은 물에 넣은 한 방울의 소금 결정이 전체 용액의 성질을 바꿔 사방으로 미세한 얼음 결정을 퍼뜨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차가운 중성 기체는 더 이상 수백 태양 질량의 거대 단일체로 뭉치지 못합니다. 대신 수천 개의 미세한 고밀도 매듭으로 산산이 조각납니다. 이것이 우주 최초의 인구투 성족 별들이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막스 플랑크 아스트로피직스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세대의 항성들은 태양 질량의 10분의 1에서 수태양 질량 수준의 다양한 척도를 갖습니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내부 수소 연료 소비율이 매우 낮아 수백억 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여력학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초신성 잔해의 저온 환경에서 응축된 미세한 규산염과 탄소 먼지 입자들은 효율적인 열 교환기로 기능합니다. 먼지 입자가 가스 입자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열을 흡수하고 이를 원저고에선 포톤으로 전환하여 외부로 방출합니다. 원적외선 광자는 광학적으로 얇은 매질을 저항 없이 통과하여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밀도는 폭증합니다. 분자구름 내부의 열적 불안정성은 음속 운동을 초과하는 충격파 파동을 유발합니다. 초음속 난류는 물질을 얇은 판상 구조와 필라멘트로 강력하게 압축시킵니다. 필라멘트 교차점에서 분쇄된 고밀도 코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중력 촐레폐를 일으키며 성단 형태의 집단 형성을 개시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분광학 연구팀의 관측 데이터는 이러한 미세 조각화 현상이 최초의 외소 은하와 밀집 성단 형성의 직접적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 질량 항성의 독주 시대가 끝나고 소형 항성들이 빽빽하게 모인 원시, 은하, 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항성풍과 연속적인 소규모 초신성 폭발은 구름 내부의 물질을 외부로 밀어내며 별 형성 효율을 자체적으로 조절합니다. 중원소로 오염된 성간 매질은 은하 주변 매질과 중력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외부 영역까지 화학적 흔적을 확장합니다. 원시 은하 내부에서 방출된 금속 먼지는 주변의 금속 결핍, 가스 유입류와 혼합됩니다. 국소적 영역의 금속성 상승은 중력적 붕괴의 역학적 타임스케일을 연쇄적으로 단축시킵니다. 은하 중심부의 항성 밀도가 세제곱 파섹당 수천 개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고밀도로 밀집된 항성 핵 영역은 강력한 역학적 이완 과정을 유발합니다. 항성 간 중력 산란은 은하 중심부의 운동 에너지를 재분배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인프라레드 분광기 관측 데이터는 높은 적색 편의 영역에서 가스 운동학의 복잡한 섬난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원시 은하 원반의 형성은 가군 동량 보존 법칙과 복사 냉각 효율의 정교한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체가 광자를 방출하며 열에너지를 잃으면 중력 우물 깊숙이 낙하합니다. 회전하는 기체 구체는 수직 방향의 압력을 잃고 평평한 원반 구조로 붕괴합니다. 회전 원반 내부의 마찰 저항은 물질을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가군 동량을 외곽으로 수송합니다. 가정용 회전 세탁조 내부에서 물이 외곽으로 밀려나며 중앙에 수직 원통형 공간이 형성되는 현상은 가군 동량의 물리적 작용을 보여줍니다. 기체 분자 간의 점성 마찰은 중심부 밀도를 가속화합니다. 중심부의 질량 집적,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및 서브 밀리미터 간섭계의 가스와 먼지 관측은 이 시기 은하들의 내부 구조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전리된 탄소 방출선 분석은 초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원반의 정돈된 회전 속도를 입증합니다. 원반 형태의 안정적 성장 체제와 폭발적 은하 병합 체제는 서로 다른 은하 구조를 형성합니다. 질량비가 유사한 두 원시 은하의 충돌은 기존의 정돈된 회전 운동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불규칙한 항성 궤도 산란은 은하를 무질서한 팽대부 중심의 구형 구조로 전환시킵니다. 반면 가스 유입량이 우세한 차가운 가스 피딩 상태에서는 구조적 파괴 없이 원반의 직경이 확장됩니다. 유입가스의 냉각, 초신성 폭발과 활동성 은하핵의 에너지 귀환은 질량 수송을 강력하게 제어합니다. 항성풍과 주입된 열에너지는 은하 내부의 미세 가스를 주변 은하 매질로 방출합니다. 방출된 가스는 원시 은하의 과도한 항성 형성을 억제합니다. 은하 내부의 중력 우물 깊이에 따라 가스의 탈출 속도가 결정됩니다. 질량이 작은 은하는 가스를 완전히 상실하여 항성 형성이 중단됩니다. 질량이 큰 은하는 방출된 가스를 다시 끌어당겨 주기적인 항성 형성 순환을 유지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격 탐사 데이터는 적색 편이 6 이상에 위치한 은하들에서 동력학적 냉각과 가열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괴너지 입자와 자외선 광자장은 중심부의 화학적 조성을 고르게 확산시킵니다. 은하 내부의 금속 함량 증가는 가스 냉각 속도를 촉진하는 동시에 먼지 입자의 형성을 유발합니다. 먼지 입자는 항성 자외선을 흡수하여 원적외선 대역으로 재방출합니다. 이 열적 에너지 전환 과정은 미세 분자 구름의 온도를 10 켈빈 수준까지 낮추며 연속적인 소규모 붕괴를 지원합니다. 은하의 형태적 진화, 원시 구형체에서 복잡한 원반 및 나선팔 구조로의 전환은 우주 시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누적됩니다. 광학적 두께와 역학적 불안정성의 결합은 은하 내부의 차동 회전을 유발합니다. 밀도파 이론에 따라 가스와 항성의 집중 구역이 나선형 패턴으로 고착됩니다. 나선형 밀도파의 정착과 구조적 성숙은 우주 역사의 후기 단계를 상징하는 고전적 역학 현상입니다. 그러나 관측 장비가 가시광선의 한계를 넘어 심우주 깊은 곳을 조망함에 따라 이 순차적 발전 모델은 거대한 변곡점에 직면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수집한 광자 데이터는 초기 우주 구조 형성의 속도가 기존 이론적 가속도 함수를 크게 상회했음을 증명합니다. 원시 은하들의 집적 구조와 조기 초대 질량 블랙홀의 출현은 표준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 모델의 파라미터를 재조정하도록 압박합니다. 질량 수송의 고효율성 및 가스 냉각 계수의 극단적 편차는 초기 우주의 여력학적 상태가 단순한
가동적 균형을 넘어섰음을 시사합니다. 높은 적색편이 영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극초기, 광원들은 천체 물리학적 구조 형성 속도론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질학자가 매우 오래된 깊은 지층을 굴착하다가 가장 하층부에서 단순한 침적물 대신 완벽하게 정제된 복잡한 결정 구조를 발견하는 물리적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출현한 고밀도, 별 형성 구역과 미소적색 점들의 분광 특성은 암흑 물질 후광 내 바리온 물질의 결합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관측 한계는 명확합니다. 개별 천체의 이례적 스펙트럼 수치들은 기존 물리학 법칙의 붕괴가 아닌 복사 수송 미분 방정식 및 자기 위상 재결합 모델의 정교화를 요구합니다. 제2온화 시대의 중성 히드로겐, 광학적 두께 변화와 3세대 항성 종족의 미약한 광도 측정은 우주 시공간의 초기 물리적 조건들을 점진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밀한 데이터 교정 작업은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의 해상도를 극한으로 올려놓습니다.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은 차세대 관측 플랫폼으로 이어집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이 광시야 저궤선 탐사를 통해 측정할 통계적 유의성은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과 시공간 팽창률의 시계열 변화를 밝혀낼 중대 과제입니다. 광활한 하늘을 넓은 시야로 담아내는 이 관측 장비는 초신성 거리에 따른 광도, 감쇄와 중력 렌즈, 왜곡 패턴을 수백만 개의 은하 단위로 동시에 분석하게 됩니다. 우주 깊은 곳을 본다는 행위는 단순한 공간적 거리의 확장이 아닌 시공간 지평선의 여력학적 진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정밀한 역산 과정입니다. 광자의 진동수가 우주 팽창에 의해 적색 이동을 겪으며 전달하는 신호는 시초의 가스 구름이 어떻게 거대한 코스믹 웹으로 조직화되었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자취입니다. 미지의 영역은 확장됩니다. 시초의 빛이 수백억 광년의 팽창 공간을 지나 굴절되고 늘어나 마침내 차가운 센서 표면에 전기적 신호로 기록될 때 과학은 스스로의 한계를 재설정합니다. 관측 기계가 포착한 미세한 에너지 전이는 우주가 걸어온 거대한 궤적과 인류가 구축한 이론 패러다임 사이의 격차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초기 우주의 핵심 여력학적 수수께끼는 더 깊은 시공간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분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너머에서 현재의 물리학 체계로 설명 가능한 온전한 시초의 질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공간의 더 깊은 곳에는 새로운 자연 법칙의 도래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균열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